is the priest, of course, is sitting on the New Jerusalem. You know, you can see he got a key and make the way to go to the priest. You know? That's right. 매출하는 분이 이 성당에 가이드를 하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 성당의 건축 쪽을 목조건축가 분이셨어요. They respect the Lord. They have all when they finish the church in this way, in the end of the building, the steel change, rebuild the church again in the new style, and they begin to. 저희가 대진의 성당이라고 파리에서 안양거리 정도? 네, 그래서 이제 그날 미사를 드렸고 그분이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For the warning thousands of Protestants, je sais pas comment on dit protestants, je crois que they are coming from all over the country and they go in the city for the wedding feast. And 네, 그래서 자전거 여행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미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기자 생활을 하다가 제가 5년 동안 계속 창업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인터뷰를 하면서 진짜 저도 저 사람들처럼 스스로 창업을 하고 싶었어요. 저도 뭔가를 하고 싶었고 이제 남 얘기 받아 쓰는 게 아니라 저도 제 이야기를 이제 써나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크로드 위에서 제 채원이라는 이름 뜻이 근원을 찾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크로드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꿈이 있으세요? 이거는 정말 되게 중요한 질문 같아요. 다들 뭐라 해야 되지? 그냥 현실에 살면서 뭐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거를 신경 쓰느라 이거를 많이 뒷전으로 하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기자 생활을 한 5년 동안 하고 나니까 이렇게 딴짓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딴짓이 맨날 세계 여행에 대해서 꿈꾸는 거였어요. 제가 에콰도르에서 1년 동안 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핸드폰을 안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그때 유일한 취미가 이제 안사근님이라는 자전거 여행자의 영상을 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전거 여행이란 걸 처음 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계속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상하이에서 살 때 제가 콜롬비아 친구 샘 크루즈라는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 6개월 앞서서 먼저 자전거 여행을 갔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정말 되게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창업가는 많이 인터뷰했지만 그 사람들은 다 우리 핸드폰 앱이나 웹사이트나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이고 몸으로 실질적으로 막 자기 몸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저도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또 제 동갑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았고 제가 이제 중국의 매체에서 그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중국의 빠른 대기업들 그리고 중국의 IT 업계의 소식을 다루는데 진짜 핸드폰, 노트북 맨날 들고 일하고 중국에서 이제 기자 일을 하면은 비행기 타고 이제 다른 도시들도 다른 나라도 다니고 호텔에서 맨날 묵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런 지금 약간 컴포트 존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이직을 한다면 제가 가고 싶은 다른 나라 유럽이 됐든 어디서 가든 이직을 한다면 똑같을 것 같은 거예요. 똑같이 내가 비행기 타고 거기 가가지고
핸드폰이랑 노트북으로 일하면 사실 별로 다를 거가 없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정반대로 그러면 내가 다른 나라에 가고 싶은 거면 그걸 천천히 가보자. 그래서 자전거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전기나 다른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내 힘만으로 간다는 거에 되게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건 약속이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그 상하이부터 영국까지 자전거를 타고 간다. 두 번째, 나라마다 가면서 그 나라의 창업가를 인터뷰한다. 그리고 세 번째, 나라마다 가서 그 세미나를 연다. 이 3가지를 이제 목표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3개월 동안 어떤 준비를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건강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뼈가 좀 약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일단은 젊으니까 그냥 해보기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첫 번째 발걸음은 저는 주변 사람한테 말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작년 3월부터 제 친구들한테 말하기 시작했어요. 올해 이런 여행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 물품을 저한테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의 공유 자전거 회사 이름, 따릉이. 그게 원조가 중국이거든요. 중국 상하이에 모바이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심지어 저는 제 자전거도 없었어요. 그 따릉이 같은 그거 타고 다녔고, 그때 자전거도 없었는데, 이제 친구가 3년 동안 안 탄 자전거 빌려주고, 다른 친구가 가방 빌려주고, 그 다음에 이게 작년 3월 날 달력이에요. 그래서 3월 1일 날 결심을 했어요. 올해는 반드시 떠나야겠다. 3월 8일이 무슨 날이죠? 우먼스데이요. 맞아요. 여성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제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이제 올해는 반드시 떠나야겠다고 생각해서 머리를 잘랐고, 그 다음에 3월 11일에 제 여행의 가장 큰 조력자가 되신 이제 도미니크라는 여자분을 만납니다. 그리고 3월 14일 날 정말 저희처럼 이렇게 작은 소그룹 안에서 제가 처음으로 이 여행 아이디어를 발표를 했어요. 한 40분 정도 발표를 했고, 거기 오신 분들이 좀 나이대가 많으신 분들이었어요. 한 40대에서 60대 정도 되는 제 상하이 지인들이었고, 어르신들이니까 당연히 엄청 비판을 많이 해주셨어요. 말이 안 된다, 힘들다, 이거 너무 위험하다, 자전거 타봤니,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고, 그 비판을 다 이제 수용해가지고 최종 PPT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하이에서 기자하면은 정말 남는 게 인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중국 대기업들 연락처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한테 이제 메일을 보냈는데, 일단 플랜 A부터 플랜 D까지 있었어요. 플랜 A는 중국 대기업한테 받는다. 플랜 B는 한국에서 받는다. C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 한다. 그리고 D는 이제 내 돈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19일에는 알리바바에 메일 보내기. 그 다음에 보내고 나서 일주일 기다려요. 그 다음에 월요일날 물어보죠. 지난주에 보낸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화요일날 알리바바 펀딩 받았니? 못 받았으면 텐센트 보내. 이런 식으로 화요일마다 그런 액션 플랜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런 전문 자전거 처음 타보거든요. 그래서 동호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동호회에 들어와서 다 진짜 우락부락한 남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가가지고 맨날 꼴찌였고, 저희가 새벽 6시에 만나가지고 한 30km 타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놓치면 막 혼자 타고 집에 오고 이런 일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 자전거 동호회에 들어갈 때 자기소개를 어떻게 했냐면, 저는 올해 상해부터 터키까지 자전거를 타고 갈 에바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룹방에 있던 여자분 한 분이 제 위챗을 추가했어요. 그분이 이제 도미니크라는 분이고, 그래서 자기 집에 초대를 하셨는데, 이분이 올해 남편분이랑 같이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상하이부터 영국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기로. 그래서 진짜
되게 충격받았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60대셨거든요. 그래서 와, 원래는 저도 터키까지만 가려고 했는데 이 60세 부부가 영국까지 간다고? 나도 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정말 이분들을 만나게 되어가지고 제가 영국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상하이에 살던 그런 짐을 다 이렇게 정리하시던 때라서 이분들한테 뭐 옷이랑 침낭이랑 또 이런 거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 따르릉 타고 다니던 애가, 따릉이 타던 애가 갑자기 다 기어를 갖추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기름칠하는데 10,000원 드리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동호회도 나가고 스피닝 수업을 6번 듣고, 그리고 상하이에 그런 사람들이 한 2-3명은 있어요. 이런 비슷한 경험을 장기적인 여행을 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 이제 한테 조언도 듣고, 그리고 네,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제 상하이에 조언해 주신 어른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원래 이제 취재를 했던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이런 기업들에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걸 처음 가보기 때문에 혼자 가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상하이에 좀 건강해 보이는 제 친구들한테 PPT를 다 보냈어요. 그래서 그냥 어느 날 지향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올해 이런 거 가는데 나랑 같이 갈래? 이렇게 PPT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아니야. 응, 못 가. 진짜 네. 잘 다녀와. 다들 안 간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포기를 했어요. 3월 말에 이거 혼자 가야겠다 이렇게 포기를 했는데 3월 말에 이제 신천이라고 상하이에서 한 비행기로 3시간 떨어진 데 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취재를 하고, 제가 상하이에 중국에 한 3-4년 살았으니까 이제 도시마다 밥 먹는 친구는 있어요. 그래서 신천에 밥 먹는 친구가 이제 찌아난이라는 중국 애였고, 그래서 얘랑 이제 취재 끝나고 밥 먹다가 그 얘기를 했죠. 네, 올해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혼자 갈 것 같다. 그래서 관심 있으면 말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었고,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주일 후가 4월 4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 친구한테 물어봤고, 이제 너무 펀딩을 못 받으니까 뭐 크라우드 펀딩도 나중에 생각하고, 나중에는 아직도 펀딩 못 받았니? 진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한국에, 이제 홈그라인드인 한국에 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4월 4일에 전화하니까 갈 수 있대요. 근데 대신 모든 비용을 다 커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돈 못 받으면 내 돈으로 가지 그랬었는데, 이게 한 명 더 되니까 진짜 정말 열심히 찾기 시작했어요. 스폰서를 찾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한 달 넘게 저도 열심히 노력을 했고, 나중에는 완전 다 공개로 했어요. 뭐 페이스북, 뭐 위챗, 제 블로그, 링크드인, 뭐 모든 채널에다가 다 이렇게 제 그거를 완전 공개했는데, 그래도 되게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한국에서 이제 강연 자리가 있었고, 한국에 중국어 배우는 차이나탄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대표님이 저랑 이렇게 제가 중국어 하는 걸 이제 맨날 보고 계시고 친분이 있었는데, 그날 강연을 시켜주시고 제일 먼저 이거를 도와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회사 이름도 안 걸고 그냥 자비로 이렇게 도와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제일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거는 다 그런 개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절대로 면전으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첫 해 중국에 왔을 때는 중국어를 되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취재할 때도 영어를 썼었고, 그래서 저를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조금 좀 실력이 덜 된, 약간 좀 가소롭게 보셨던 중국 투자자분이 있었어요. 제이슨이라는 분이시고, 그분한테 3년 지나면서 저도 조금씩 이제 중국어로 하게 됐고, 그분이 제가 이런 여행 간다고 PPT를 보내드렸더니 진짜 용기에 감동했다면서 진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카카오페이 같이 위챗페이로 저한테 한 100만 원 정도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랑 이제 팟캐스트 1년 반 동안 했던 대표님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말하자면은 바깥으로는 되게 당당하고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만 내적으로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일기를 되게 많이 썼었고 네,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 준비됐니? 뭐는 어떡하니? 다 물어보고 엄마도 막 물어보시고 이러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속이 시원했어요. 왜냐면은 그 중국에서 기자를 하면 완전 가대 대우거든요. 그래서 다들 저한테 너무 잘해줬었는데 제가 이 회사를 나온다고 하니까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해서 이걸 나 혼자 이름으로 이렇게 서는 게 되게 차라리 잘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되게 저한테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거는 제가 지인들을 통해서 스폰서를 찾은 거지만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받았냐면 상하이의 5월 첫째 주에 자전거 박람회가 있어요. 그래서 박람회 이제 제 친구한테 자전거도 빌린 거니까 자전거를 협찬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명함을 들고 가가지고 자전거 좀 협찬해달라고 그 부스마다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스에 가가지고 제가 상하이부터 영국까지 자전거 타야 되는데 자전거 좀 2대 협찬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은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절대 이런 사람 없어요. 진짜로 되게 미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 안 믿으시고 되게 당황해하시고 막 담당자 찾으러 다니고 그러시는데 간혹 제 말을 믿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체로 그 자전거 회사 대표님 아니면은 이렇게 임원분들 그래서 그런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신 분들이랑은 셀카를 찍어요. 그래서 이제 후보가 5개가 나왔어요. 그래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신 분들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위챗을 추가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중국 사람들의 특징은 얼굴에 대고는 항상 해준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약간 체면상 말하는 거고 사실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게 다 그냥 한 말이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도와준 거는 이 대만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 대만 회사 공장이 상하이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종점 가가지고 택시 타고 이 공장 가가지고 자전거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합숙할 1박 2일 하면서 자전거 교육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네, 나중에 제 친구도 상하이로 올라왔는데 우리가 같이 인터뷰를 할 때 그때서야 저도 알게 됐어요. 그 친구가 내가 이거 마음에 움직이게 된 말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을 나중에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곧 30살이 될 거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당장 해야 돼 이렇게 말했고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펀딩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생략을 했고요. 그래서 스폰서를 14곳을 구해서 상하이에서 송별회를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출발 30일 전인데 이때도 아직도 못 받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펀딩 못 받으면 뭐라도 해 이런 말이 나오고 이제 5월 10일 이날 제가 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퇴사하기 2달 전부터 이제 딴짓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퇴사하시기 전에 이렇게 매트리스 잘 깔아주세요. 이날이 제 친구가 저희 집에 이제 짐 다 싸들고 온 날이고 그다음에 5월 25일이 송별회였고 진짜로 여러분도 이런 거를 계획을 하실 때 배수의 진을 치셔야 돼요. 저한테는 그게 송별회였고 왜냐면 송별회 하고 나면 반드시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송별회를 날짜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날까지 못 받으면 못 받은 대로 받으면 받은 대로 떠나기로 결심을 했는데 아무튼 24일까지 많이 도와주셔서 갈 수 있게 됐고 작년 6월 2일 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일 이틀 전이었고 인생 최고의 생일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상하이에서 따푸차오라는 다리에 서면은 뒤에 다
상하이의 멋진 건물이 보이거든요. 여기서 8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 후가 제 생일이었는데 진짜로 뭐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처음 와보는 곳에서 왔지만 진짜 되게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중국에서 여러분 작년에 시안 가셨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1차 목표는 일단 시안에 다다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시안에 다다르기까지 한 달이 걸렸는데 그때 동안 있었던 일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네, 오르막길이 되게 많고 그리고 중국의 이제 가난한 성은 포장도로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또 트럭도 되게 많기 때문에 되게 힘들고 네, 비 오는 날에도 자전거 타고 가고 또 펑크 나면은 비 오는데도 이렇게 길가에서 막 수리하고 그리고 비포장도로니까 비 오면은 진흙길도 되게 많고 그러면 많이 넘어지고 그래서 멍도 되게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지 몰랐는데 제가 태양에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일사병 비슷한 증세가 있어서 그때 멈춘 적이 있는데 정말 태양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해 질 때까지 기다려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년에 시안에 계실 때 저랑 딱 한 달 차이로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게 중국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랑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한국인은 전 세계 여행을 하기 제일 좋은 조건을 갖추는 나라예요. 저는 비자를 14개 나라 가는데 딱 한 군데만 아제르바이잔만 받으면 됐는데 그것도 3만 원 들여서. 근데 제 친구는 14개 나라 비자 받으려고 100만 원 정도 들었고 그리고 그거를 대사관에 다 들러서 뭐 면접도 보고 해야 되니까 한 달 걸렸어요. 그래서 시안에서 한 달을 살았어요. 그 친구 기다리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할 일 없으니까 이제 핸드 드리핑도 배우고 막 그림도 그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상하이부터 시안까지 가는 여정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조금 영상과 관련된 부분들을 알려드릴게요. 그 책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글을 쓸 때마다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데 가면은 정말 숙소가 아무 데도 없는 데가 있어요. 마을이 있고 그냥 슈퍼마켓 하나 정도 있는 그런 마을이 있으면은 거기서 텐트를 쳐야 되는데 이제 날도 춥고 카자흐스탄에 이제 뱀이 있어가지고 텐트를 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가에다가 재워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진짜 이런데 마을 도착하면은 거기서 다 물어보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구글 번역기로 제가 이만큼 돈을 드릴 테니까 좀 하루만 재워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나라마다 친절도가 되게 다른데 중국은 10번 물어봐서 10번 다 거절당했고 이제 그래서 그날은 어쩔 수 없이 숙소를 어떻게든 찾았고요.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은 이날이었는데 이날 5번 거절당하고 6번째에 재워주셨고 이제 터키부터는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현지인분들이 먼저 초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그때 제 친구가 저랑 같이 간 남자애가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자기랑 5년 동안 짝사랑한 여자애한테 고백을 한 거예요. 미챗으로.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걸로. 그래가지고 둘이서 사귀기 시작하는데 진짜 3명이서 여행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사병 증세가 있어가지고 저는 12시 이후에는 자전거를 못 타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12시까지 타는데 얘가 중국의 한자녀 장책으로 태어난 애라서 고집이 되게 세고 그래서 절대로 아침잠을 포기하지 못하는 친구였고 그래서 얘는 뭐 10시에서 4시까지 타고 그러면은 저희는 한 오후 5시 정도에 만나서 밥 먹고 이런 생활을 한 3, 4개월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되게 여러모로 힘들었어요. 되게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되게 좀 외로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그 얘기는 나중에 더 해드리고 제가 방문했던 거기에 성당들 2군데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루지아라고
정말 가성비가 뛰어난 그 음식과 자연과 와인이랑 모든 게 다 갖춰진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그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게 3가지가 있어요. 그 나라의 문자, 그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도시, 그리고 3번째가 남성 합창단이에요. 근데 이 남성 합창단을 그냥 여러분이 미사 드리시면 그냥 공짜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날 미사를 들으러 갔었고 그때 네 그거를 적은 건데 진짜 노래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자분들은 다 머리에 두건을 써야 돼가 그거를 그 스카프를 둘러야 돼가지고 할아버지가 막 씌워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꼭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터키에 다다라서 그 우선은 물가가 되게 많이 비쌌어요. 그리고 제 친구랑 약간 다투는 적이 있었는데 제 친구가 되게 돈을 많이 쓰는 친구였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텐트에서 자고 그 요리를 하자는 주의였는데 걔는 그 절대로 이제 텐트에서 자고 싶지 않고 이제 먹는 것도 항상 불로 요리된 것만 걔한테는 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외식을 하자고 하니까 되게 그런 부분에서 다툼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때 여기서 좀 둘이 좀 의견이 달랐어요. 그 친구는 이제 해안으로 가길 원하고 저는 이제 내륙으로 이제 카파도키아를 보고 싶어 했는데 그 친구가 네 아무튼 그 어느 날 그 트랍섬에 있던 그날 저는 이제 새벽 6시에 출발을 했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 이제 제가 있는 위치를 보내주고 너도 여기로 오라고 말했는데 그 친구가 나 오늘 거기 안 갈 것 같아. 나는 딴 데 사람 찾았고 여기서 머무를 거야. 그런 다음에 그게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그냥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게 작년 10월 17일이었고요. 그때부터 네 저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를 차단했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도 안 가고 아무튼 네 그래서 그래서 4개월은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친구랑 길이 나뉘고 나서 저는 그 친구는 이제 해안선 따라가니까 되게 쉽게 가는데 저는 산을 되게 많이 넘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루에 80km를 가는데 여기가 지금 60km 가는데 이틀 걸렸거든요. 그만큼 가파른 산이었어요. 그래서 그 산 정상까지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가지고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비도 되게 많이 내렸고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정말 혼자서 이제 생존해야 될 이런 마음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유럽에 와가지고는 또 유럽에서 또 힘든 점이 있었어요. 제가 몬테네그로 좀 크로아티아 주변에 있는 나라인데 거기서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그때 자동차가 그 위를 쓸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이 죽어버렸어요. 그냥 가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래도 저는 한국인이지만 아이폰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폰을 사려고 하는데 이게 웬만한 도시에서는 아이폰을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아티아에서 2번째로 큰 도시가 스플릿인데 거기까지 일주일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핸드폰 없이 표지판만 보고서 네, 자전거를 탔어요. 그래서 그때 어느 날이었는데 되게 밤이 늦었고 한 4km 남았어요. 목적지까지 4km 남았는데 이제 그 시점에서 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어두운 밤에 산 올라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유럽은 가로등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깜깜한 가운데 제 헤드라이트만 보고 가야 되는데 이 산을 하나 넘었는데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막 욕하면서 막 올랐는데 그거를 넘으니까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거기서 제 한계에 다달랐어요. 인내심의 한계랑 그날 왜냐면 12시간 넘게 자전거를 탔거든요. 그래서 핸드폰도 없는 상태에서 너무 힘들었고 진짜 눈물이 되게 많이 났어요. 눈물이 많이 났는데 근데 멈출 수는 없어요. 왜냐면 뒤에서 차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울면서 막 자전거를 탔어요. 그래서 그때 풍경은 핸드폰이 없으니까 사진을 못 찍잖아요. 근데 딱 가슴속에 딱 기억이 남아요. 그때 절벽 해안 절벽이었고
그러니까 딱 제 바깥으로 바다가 있고 그다음에 바다랑 하늘 경계가 안 보일 만큼 어두운 날이었고 딱 초달만 밝은 날이었어요. 그랬고 그래도 제가 여행을 되돌아보면은 저는 이걸 혼자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항상 이렇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이거 마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돌아오고 나서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그린 그림인데 이게 천사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천사가 날 도와줬다는 생각으로 네 갔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 있을 때 그 자전거를 도둑 맞았어요. 그래서 그때가 12월 30일 딱 작년 12월 30일이었는데 도둑 맞았을 때 그 처음에는 이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이게 되게 좋은 핑계거리인데 근데 이게 약간 제가 이 프로젝트 대하는 자세잖아요. 이거 내 꿈이라고 해가지고 한 건데 이렇게 집에 가면 되게 이러면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결심을 했어요. 그래도 영국까지 도착을 해서 가야겠다. 그래서 이게 맨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던 말이었거든요. 누가 좀 내 자전거 좀 훔쳐갔으면 좋겠다. 집에 가고 싶다 이랬었는데 진짜 훔쳐가게 되니까 약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한 3일 안에 중고 자전거를 사가지고 이제 영국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되게 착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외국인들이 저를 묵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사는 이민자들이 묵게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프랑스는 진짜 프랑스 사람들만 저를 재워줬고 그리고 되게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애를 되게 많이 낳아요. 기본적으로 셋씩 낳아요. 넷, 아무튼 자녀가 되게 많고 그리고 그 입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필리핀에 입양하는 가정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저 돌아보게 해준 매튜 그 집이고 그 다음에 어떤 집은 그 피난민을 자기 집에 데려와가지고 거의 입양해가지고 피난민을 설계해주더라고요. 그 집도 이 매튜 집이었는데 그런 거 보고 되게 감동했어요. 그리고 이게 아까 거기에 나왔던 그 생트 마들렌 성당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의 성회가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여기서 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미사를 드리는 게 되게 특별한 경험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되게 추천을 하고 이런 그거를 썼고 그때 프랑스에 있을 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쓴 그 일기인데 그 중고 자전거로 가가지고 되게 몸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게 도착하기 이틀 전에 2주 전에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무튼 요약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은 한 1,400만 원 정도 8개월 동안 그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 나라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라는 터키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기부를 하게 되더라도 터키에 하고 싶어요. 여러분께 강추하는 영화가 있어요. 아일라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전쟁 고아를 터키 병사가 살려내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전쟁이 끝나면서 헤어졌다가 50년 후에 이제 서울에서 재회하는 실화거든요. 근데 이거를 터키 사람들은 거의 90%는 다 봤어요. 그리고 그 터키 사람들도 저를 만날 때마다 자기 할아버지가 혹은 자기 아버지가 전쟁에서 참사하셨거나 팔을 잃으셨거나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막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어떤 배품을 받았고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크게 느끼는 나라가 저한테도 이런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 나라에 대해 되게 깊은 애정을 느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책을 지난달에 나오게 되었고요. 제 자전거 여행기는 시크로드 채널에 올리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2012년부터 쓰는 블로그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있든지 여기를 통해서 그 근황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줄 평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보이시나요? 네. Oh my god. Finally, I reached the dance river and the beautiful Big Ben and Constitutional Hall. Oh my god. Okay. It's okay. I reached the destination. It's a rainy day in London, and it's like, I think it's about 6:30 p.m. and I'm speechless. Like, I don't know what to say. It took me several months and 궁금한 거 좀 물어보고 대수관하는 입장에서 원래 풀스토리는 더 재밌는 게 많은데 알맹이를 빼고 해서 아 진짜요? 예를 들면은 히치하이킹을 한번 해서 다음날 너무 아침에 마음이 아파서 다시 그 자리까지 돌아가서 다시 디테일. 네, 뭐 이랬다거나 그건 책 속에. 스포일러 아니면 너무 위험한 일을 당할 뻔해서 거기를 막 벗어났던 이야기나 뭐 굉장히 많은 일. 그 다음에 그 남자가 왜 도망을 가게 됐는지에 대한 풀 스토리가 있는데 이분은 언제 하나요? 그러면 근데 아무튼 네, 다시 봐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자유롭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고. 앞으로 계획이 뭐 있어, 스텔라는요? 다음 주 일요일에 독일에 갑니다. 독일 가서.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세요. 특별한 계획은 없고. 네. 이번 독일 페어럴 파티는 언제 하나요? 다음 주 화요일이요. 네. 떠나기 전에 항상 해야 되는 페어럴 파티. 네. 제일 중요하다고. 그럼요. 네. 갔다 와서 본인이 변화된 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그 뭐지? 느낌점. 우선은 그 지도를 보면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뭐지? 지도를 이렇게 진짜 그냥 평면으로 딱 나라 이름들이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어떤 지형인지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날 때 어땠고 여기 어떤 사람이 살고 그것도 딱 그 마디만큼 내가 그날 갔던 그 8개월 동안의 그 점수만큼 그래서 그게 되게 그 지도를 가깝게 느낀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정말 착하구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기자 할 때는 내가 이 사람 말을 받아쓰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랑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저도 이제 제 콘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제 그런 자존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 이태리에서 자전거 잃어버린 다음에 중고 자전거는 어디서 구한? 그때 그 제 친구가 찾는 걸 도와줬어요. 나라마다 여러분 카우치서핑 아시나요? 네, 카우치서핑이라는 웹사이트가 있고 또 자전거 여행자들의 카우치서핑 같은 게 있거든요. 웜샤워라고. 그래서 그 자전거 여행자들을 위해서 자기 집을 개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한테 지금 서울에도 한 500명 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자전거 여행자들이 그 한국 일주할 때 저희 집에서 이렇게 묵게 해준 적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항상 현지인들 이렇게 찾아서 갔는데 그때 그 친구가 이제 도와줘가지고 중고 자전거를 사게 해줬어요. 다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뭐지 앞으로도 한 8년에 한 번씩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8년. 왜 8년인가요? 그 뭐지 이게 이것도 어떤 순환고리 같아요. 그래서 20대 때도 처음에 이제 공부하고 일 열심히 하다가 이제 끝마칠 때 자전거 여행 한 것처럼 그래서 독일에서 열심히 이제 일하면서 살다가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아마 독일에서 남아공까지 그 자전거 타고 가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또 아프리카에서 일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남편이랑도 하고 애들이랑도 하고 싶어요. 부모 잘 맞네. 만약에 남편이 싫어한다면 그럼 남자 만나지. 그러면 무조건 좋아해야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뭐 자동차 타고 뒤에서 네. 만약에 나중에 언니를 떠났었던 그 남자애를 다시 만난다면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진짜로 뭐라 해야 되지? 그 사람들도 얘를 왜 아직도 친구라고 부르는지 그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진짜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행을 마치고 나서 다시 상하이에 돌아와서 세미나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같이 가자고 했던 친구들이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난 솔직히 네가 중간에 포기할 줄 알았어. 네가 이거를 못 맞출 줄 알았어. 그거를 말해준 게 한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제가 설마 이거를 맞힐 거라고 생각을 못 했대요. 근데 저도 안 해본 거를 믿어준 친구잖아요. 그것도 고맙고 그리고 저의 그러니까 저도 그런 성격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싸울 때 막 엄청 화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우리가 싸울 때는 평소에 이제 사이 좋을 때는 중국어를 하고 싸울 때는 영어로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 막 육동원 짜고 미드에서 보는 거랑 똑같이 막 진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격이 정말 안 좋구나. 이것도 처음으로 깨달은 거고 또 아무튼 여러모로 약간 저는 생각하기에 걔가 저를 못 견뎌서 떠난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걔가 도망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고맙고 미안해요. 그래서 그 떠나준 그 시점도 솔직히 말하면 걔가 떠나고 나서 마음이 되게 편안했어요. 왜냐면 이제 나만 잘 뭐라 해야 되지? 생존하면 되잖아요. 그 전에는 사실 되게 둘이 다닐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같이 가줘서 고맙고 나중에는 또
네, 나 혼자 이걸 하게끔 해줘서 고맙고, 아무튼 여러모로 만나면은 네 그럴 것 같아요. 한 5년마다 그 나라 바꿔가면서 살고 싶어요. 저는 언어 배우고 새로운 문화에 대해 배우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5년마다 이렇게 나라 바꿔가면서 살면서 네 그렇게 재밌게 살고 싶어요. 남편은 어떻게? 남편이 5년마다 그러면 같이 남편이랑 네, 같이 가야 되는데. 저도 5년 안에 정착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걸 왜 했냐면은 책임질 게 없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도 뭐 남자친구도 없고 뭐 회사에서 리더직도 아니고 뭐 집을 부양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책임질 게 없으니까 그냥 떠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면서 이제는 나도 좀 책임감을 갖고 살고 싶다. 나도 뭐 아내가 됐든 뭐 어머니가 됐던 그런 내가 살면서 애착을 갖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거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한다면은 그걸 하기 전에 한 번만 더 다른 나라 살아보고 싶다면 저한테는 그게 유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6개 나라에 혼자 살아봤는데 제일 좋았던 데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국에 돌아올 것 같은데 중국에 돌아오기 전에 좀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네, 유럽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네, 뭐 궁금한 거 많겠지만 책도 보시고 그래갖고 나중에 또 단체 사진 하나 찍어도 되나요? 당연하죠. 저쪽에 또 올라간다. 좋아요.